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학원 강사를 믿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갖고 태어난 아니면 갖고 사는 복 중에 가장 이제 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복이 인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인복을 굉장히 크게 느꼈어요. 근데 인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조건 없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인복이거든요. 지금 생각나는 게 예전에 이제 수지에서 제 학원을 했을 때 어떤 분이 계셨냐면 그분을 저는 만난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누구인지 모르는데 학습지 하는 어떤 분이에요. 그 동네를 이렇게 저는 수지구 동천동 거기서 이제 학원을 했었는데 그 동네를 관할하면서 애들 학습지를 이제 학습지 선생이었거든요. 학습지 선생님. 근데 학습지 선생님도 약간 좀 연차가 쌓이고 오래되고 약간 그러니까 뭐 10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 동네에서 10년 이상을 막 학습지 선생을 하고 뭐 이러면 엄마들이 좀 신임을 하거든요. 엄마들이 신임을 하고 또 학습지 선생도 잘 하면은 보통 초등학교 때 학습지를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뭐 큰애 학습지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괜찮았어. 그러면 두 번째도 둘째도 학습지 시키고 뭐 이런. 그래서 그 학습지 선생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 학원 강사 아니면 학원 원장들 뭐 교수 원장들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별로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생급이라고 생각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학습지 선생이 이제 저에게는 인복이었죠. 그러니까 학습지 선생이 학원을 도와준 격이랄까? 그 학습지 선생이 어떻게 저를 알았는지 아니면 저에 대해서 무슨 정보를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유추를 하건대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그 학습지 선생님한테 어렸을 때 좀 많이 배우고 약간 일했던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그분이 학습지를 하고 다니면서 이제 초등학교가 마감이 될 정도 되면 이제 학습지 안 하고 학원으로 돌기 시작하거든요.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학습지 안 하고 학원으로 돌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그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저 학원이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해준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학원을 하면서 그 학습지 선생의 소개로 여기 왔다 이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게 인복이죠. 예. 지금도 몰라요. 저는 그 학습지 선생님 얼굴이라든지 뭐 누구라는 그 자체를 모르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학습지 선생님이야말로 저에게는 인복으로 다가온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강사가 강사를 의지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잠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권면합니다. 이게 같은 동네에서 학원하면서 학원 원장이 또 다른 학원 원장을 도와주는 그런 거는요,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이렇게 제가 학원 원장, 소장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은근히 의지하는 그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내가 지금 이런 학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돼. 근데 친구가 저쪽 동네에서 학원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뭐라 하냐면 내가 그쪽 동네로 오면 자기가 밀어주겠다는 거야.
자기가 애들도 많이 보내주고 밀어주겠다 이러면서 그 동네에서 그렇게 있지 말고 우리 동네로 와서 해라. 우리 동네가 잘 되는 동네고 내가 너를 밀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면서 그걸 엄청나게 의지를 하는 거야. 엄청나게 의지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 들으면 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학원 비즈니스, 그게 공부방이 됐건 교습소가 됐건 학원이 됐건 이거를 개인이 하는 사람은 초원에, 드넓은 초원에 사자 한 마리거든요. 드넓은 초원에. 그러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자가 사냥을 하면서 자기부터 먹고 자기 가족 먹이고 그리고 남은 찌꺼기, 냉장고도 없으니까 걔네는 그러니까 다 먹고 남은 찌꺼기 같은 거 그런 거나 선심 쓰듯이 다른 사자에게 줄까 아니면 다른 동물에게 줄까, 자기도 못 먹는 귀한 거를 딴 사자에게 단지 약간 친분이 있다 혹은 단지 안다는 이유로 줄 사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학원업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학생이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말 잘 듣고 모범생이고 이런 학생인데 내가 안 먹고 남의 선생한테 가져다 준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태까지 30년의 그 학원업을 해오면서 만났었던 가장 힘든 학생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선생이 소개시켜준 그런 학생들이거든요. 예. 아는 선생이, 아는 학원장이 소개시켜준 바로 그 학생. 그 학생이 여태까지 30년의 강사 생활을 통틀어 가장 힘든 학생이었습니다. 예. 하자가 있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보기에 선생님 정도 실력이면, 선생님 정도 베테랑이면 선생님은 얘를 이끌어 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일 수도 있죠. 그 속에는 존중하는 마음이 물론 있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학생을 멋모르고 받은 선생님은 정말 괴로워요.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그 학생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친하지도 않고 그냥 슬쩍 아는 정도? 그런 정도의 학원장이 아니면 그런 정도의 선생이 선생님한테 자기 학생을 보낸다? 와, 이거는 속으로, 그러니까 초짜 선생님들은 이거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런 식으로. 초짜 선생님들이라면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막 잘 보이려고 막 그냥 막 선물해주고 막 너무 감사해요 막 굽신굽신 막 이러는데 절대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삶을 살면서 그 드넓은 초원에서 사자들도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사냥하듯이 선생님도 자기 학생은 자기가 모집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게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만났었던 그 저의 인복으로 인해서 정말 그 좋은 그 이름도 성도 알지 못하는 그것도 학원업 하는 분도 아니고 학습지 선생이 소개를 시켜준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 저에게도 정말 어떻게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느끼는 그 경우가 있는데,
제가 컨설팅, 그것도 한 지금으로부터 2, 3년 전이네요, 벌써. 제 컨설팅 하는 1호 선생님이, 그때는 그 선생님의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 저는 이제 경기도 광주의 외곽 지역에서 퇴촌이라는 그 외곽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그 선생님은 이제 광주 중심가 센터에서 이제 에 있는 어떤 학원의 강사셨는데, 이제 학원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랄까 뭐 이런 거 이런저런 거 저한테 저 만나서 의논하고 이제 그러셨는데, 벌써 거리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을 거라는 거는 정말 요만큼도 생각을 못했어요. 100%의 1%? 아니 100%의 0.01%? 이것도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광주 중심지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방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선생님이 학생을 보내주셨어요. 그 선생님이 2명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그래서 그 선생님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 선생님한테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물질적인 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 선생님이 나중에 뭔가 좀 상담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전화를 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선생님도 너무 바쁘고, 그 선생님은 이미 이제 광주에서는 안 하시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 자체도 너무 바쁘고 이제 그러시기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제가 그렇게 숫기가 있어서 뭐 저는 정말 그 소셜을 한 편이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끼가 있어서, 약간 관종 끼가 있어서 유튜브를 하는 거지,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부류가 절대로 아니에요. 인트로버티드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정말 내성적인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선생님한테 뭐 전화도 뭐 좀 그렇고 카톡은 몇 번 했습니다만, 너무 바쁘고 이제 이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영상을 그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렇게 유별난 독특한 케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친하지도 않아. 그냥 동창일 뿐이야. 대학 동창. 아니면 엄청나게 친하지도 않아. 그냥 약간 몇 번 인사 정도 하는 사이일 뿐이야. 그런데 그런 선생이 나하고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선생이 나에게 애들을 보내준다. 그거 너무 너무너무 기뻐할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어떻게 보면 폭탄을 보내줄 수도 있는 거다. 정말 그때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다른 선생인데 나한테 약간 애들을 좀 많이 보내줘. 그래서 막 굽신굽신하게 되고, 막 내가 내 능력으로 애들을 막 모집하기보다는 그 선생님한테 선물을 주면서 조금 더 부탁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나중에 관계 틀어지는 순간 선생님은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존재한테 무슨 하인처럼 그렇게 맨날 목매서 굽신거리고 이렇게 살 거야? 그거는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지만, 강사가 강사한테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 있잖아. 보내주는 이런 거. 그냥 야생에서 사자를 생각해 보라니까. 사자가 뭔가 사냥감을 잡아서 먹을 때
제대로 된 정말 좋은 거는 자기가 다 먹어. 자기가 다 자기 거야. 남은 찌끄레기, 내가 갖고 싶지도 않은 거, 내가 먹고 싶지도 않은 거, 그런 거 보내주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렇게 보내서 받은 학생으로 인해서 정말 큰 골치를 썩는 경우가 더더욱 많다. 그래서 분별을 잘해라. 그리고 웬만하면 자기가 가르치는 강사는 자기 손으로 자기가 모집을 하는 게, 본인이 모집을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